아직도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반복하고 월급날 기다리면서 이게 맞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막상 퇴사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현실은 쉽지가 않죠. 내가 진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월급쟁이 끝내고 나도 내 사업 한번 해본다 마음은 먹었지만 초기 자본이 없어서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가진 돈을 사업에 넣었다가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창업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예비창업 패키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문제는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 모르시고 이걸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은 벌써 5천만 원 받고 대표님, 사장님이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합격하는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5천만 원을 받기 위한 핵심 전략 등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직서 내일이라 당장 던질 수 있는 그런 창업 준비 함께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예비창업 패키지 서류를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를 쓰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예비사업자이시거나 아니면 아직 사업 준비가 덜 되신 대표님들이시다 보니 이 사업 계획서가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의 페이퍼를 한 항목 한 항목 뜯어보면서 항목들을 하나씩 함께 기재해 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샘플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그 샘플들은 그 이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었던 사업 계획서에 실렸던 내용들이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가 2월 17일 날 공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고를 보고 현재 서류를 쓰고 계시는 와중에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총 780명 내외의 분들을 선정하고 일반 분야는 660명, 특화 분야는 120명 내외의 선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사업화 자금, 평균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도 창업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거나 MVP를 제작하는 등의 창업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화 자금과 관련돼서 오해들이 조금 있으셔서 간단하게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처음 선정이 되시면 사업화 준비 자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평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진척해 왔는지, 추진 계획들이 얼마만큼 실현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평가점에 따라서 한 4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아이템 구현을 위한 MVP 제작, 그리고 그 이후에 받게 될 투자 유치를 위한 실제 투자 IR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주관기관이 다 다르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더 강화된 프로그램들을 접하시게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야 660명은요. 바이오 의료 분야, 환경 에너지 분야, 화학 분야, 공예 디자인 분야 등 기술 분야를 주로 지원을 하고요. 특화 분야는 여성 창업가 분들 60분, 그 다음 소셜 라인업에 60분, 사내벤처 30팀 이렇게 선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3월 12일까지면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 영상 꼼꼼히 챙겨보시고 기재하시던 서류들을 좀 더 멋지게 다듬으시면 선정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쓰신 서류는 K-스타트업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한다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는 15페이지 정도 내외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페이지별로 또는 전체 구성 안에서 어떤 항목을 몇 페이지로 배치할지 이런 큰 틀의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과 관련된 스토리를 이어갈 목차 구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공된 양식에 보시면 목차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차 안을 두고 PSST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과 관련된 큰 폭의 항목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 상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네, 문제인식 파트는 창업 아이템, 지금 대표님께서 제안하실 그 창업 아이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인식 페이지에는 이 창업 아이템이 시장에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하고요. 현재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설명하고 제안하는 아이템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꼭지들에는 국내외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 기존 시장에서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 한계점, 그 다음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이 아이템이 기존 서비스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기재하시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제안하신 아이템을 실제로 개발하고 실현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야 하는 페이지이고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실제 서비스나 제품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 그리고 일정, 필요한 기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 단계별 주요 마일스톤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이 어떤 우위점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의 어떤 예산들이 얼만큼, 언제 집행이 될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기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성장 전략입니다. 이 성장 전략에는 사업화 추진 전략이라는 걸 이제 넣어야 하는데요. 사업 확장과 자금 확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로드맵까지 요청되고 있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지, 초기 고객은 어떻게 확보할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략화하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나갈지 수익화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자금 확보나 전체 로드맵, 사회적 가치 도출과 같은 계획들을 적어 나가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팀 구성입니다. 이 팀 구성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또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 팀이 각자의 몫을 다해서 이거를 실현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고요. 그 외에 외부 협력 파트너나 기업들과의 이제 협업 관계 이런 것들도 제시함으로써 좀 더 힘있는 주장들을 펼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차 구성 안에서 저희가 상세 항목을 보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목차 구성을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1번 문제인식단에서는 아이템의 필요성이라는 큰 틀에 맞춰서 국내외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그 안에 시장 규모나 성장률, 그 다음 소비자 니즈, 그 다음 관련 사업의 동향 이런 것들을 담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을 해결 방안으로 도출해 나감으로써 이 단락에서 실현 가능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과 구체화 계획들을 단계별로 진행 일정을 담고 그 다음 차별화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경쟁 제품과의 비교 분석, 그 다음 품질 차별화 전략, 그 다음 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써나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장 전략으로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시장 진입 전략을 적으시고요. 제가 오늘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분야의 서류들이 어떤 그 제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가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가지신 비즈니스 모델들을 담아서 팀원들이
실현할 수 있다라는 항목들을 저희 함께 기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목차를 좀 상세하게 뽑아봤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세한 내용들 기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양식을 여시면요. 목차 구성 다음에 일반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 현황 페이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출물이 뭔지, 그 다음 기업명이 뭔지,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누군지 팩트를 적는 란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현황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 아이템명입니다. 이 아이템명을 저희 지원사업전략연구소가 이제 곧 정부 지원사업 완전정보 필독서라는 책을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국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곳에서 만나실 수 있으세요. 해당 도서에서도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2강 부분에서 과제명을 잘 써야 사업계획서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과제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핵심 가치를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한 문장의 워딩, 그건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네, 그리고 그 요소 안에 해결하려는 문제, 그 다음 아이템의 목적, 타겟 시장 이런 중요 포인트들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더라도 담길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독창성, 차별화된 가치를 부각시키는 과제명이거나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과제명도 네,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요약 페이지입니다. 자, 창업 아이템 요약 페이지를 제가 이번에 많은 대표님들께 받아봤어요. 자, 요약 페이지는 뒤에 이제 기본 기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적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요약해서 채우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요약 페이지가 각 대표님들의 사업을 전반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흐리게 약간 블러 처리를 조금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블러 처리는 했지만 보이시나요? 텍스트가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텍스트로 정비가 된 이런 요약서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제가 그때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심사위원이 모두 평가하진 않지만 어쨌든 660팀을 평가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야 660팀, 특화 분야 120팀 해서 780팀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이 요약 페이지를 딱 봤는데 글이 가득 있어요. 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텍스트로 구조화된 요약 페이지 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간결한 내용들로 기재된 텍스트와 아랫부분 보이시나요? 네, 뭐 비즈니스 모델도, 진입 전략도, 차별성도 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해서 담으실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한눈에 보이는 정말 요약다운 요약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긴 문장들을 도식화한 그림으로 그린다는 건 사실 텍스트로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과정에서 대표님들의 사업을 좀 더 체계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 요약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화 페이지들 하나씩 기재해 보도록 하지요. 네, 첫 번째 문제인식입니다. 네, 국내외 시장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분석 페이지에서는 시장 규모와 그 시장의 성장률들을 국내든 국외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요. 뉴스나 보도자료, 통계자료들로 해서 데이터가 명확히 나온 객관화된 데이터들을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최근에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한참 이슈였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서칭하실 때 큰 골자로 된 통계자료를 하나 넣으시고 한 줄 또는 두 줄의 정리 멘트들로만 페이퍼를 구성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소비자 니즈, 트렌드 분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대부분 트렌드 분석을 하실 때 구글 트렌드나 이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렌드 분석 툴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키워드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쓰는 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지정연은 자체 개발 툴로 이 해당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살려보고 있습니다. SNS 분석 대시보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키워드에
포스트에 얼마만큼 반응을 했는지, 좋아요는 얼마만큼 남기고 있는지, 그 다음 댓글은 얼마만큼 남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보임으로써 그 페이퍼에 힘을 실어보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관련 산업의 기술 동향 부분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경쟁사 분석이나 아니면 시장 인사이트들을 도출해냄으로써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영역들을 객관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할 때에는 지금 기존에 보통 대표님들께서 만드는 또는 제공하시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그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부족했어 하시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판매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한계점을 찾으셔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년 13억 대 생산되고 있고 60만 대가 폐차되고 있는데요. 안전벨트, 가죽 등 이런 것들은 안전용품이다 보니까 재활용할 수 없어서 폐기물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안전용품이 아니라 그럼 생활용품으로 바꿔볼까?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제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서류를 할 때도 잠깐 언급드렸어요. 사회적 기업 5월에는 이런 재활용 구간에서 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받지 않도록 친환경 공장을 꾸리고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큰 기술력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아기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개발 기획 부분입니다. 서비스의 기능, 특징들을 설명하실 때요. 어떤 생각으로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페이퍼를 쓰시는 대표님은 이 기술 또는 서비스의 전문가이시겠죠. 그러니까 창업을 계획하셨을 거고요. 그러나 나의 페이퍼를 보는 그 심사위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실 겠죠. 그래서 초보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상세화된 도식화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화된 사진을 넣고 그 사진이 어떤 기술을 말하고 있는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도식화 구조로 설명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 단계의 목표나 진행 일정 이러한 것들은 서비스 개발 제품의 생산 흐름에 맞게 그리고 그 단계마다 생성되는 산출물을 명확하게 표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페이퍼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조사를 하고 나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그걸 토대로 생산을 하고 출시를 하고 마케팅 이런 과정들이 흐름이 보이게 첫 번째 하셔야 되고요. 좀 더 상세하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지 위에 그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키워드 정도로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경쟁 제품과의 비교 분석은 핵심 기술, 강점, 가격 경쟁력 등의 차별성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학 분석이나 아니면 삼시 분석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의 강점이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게끔 도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실현 가능성 마지막 꼭지입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주어진 양식에 있는 표들을 어떤 항목을 추진할 때 언제쯤 사용할 거고 그 돈을 어디에 집행을 하겠다라는 양식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항목입니다. 성장 전략 부분을 경쟁사 분석을 처음에 해주시면 이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진입해 나갈지를 스토리를 흐름에 맞춰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주요 경쟁사 분석을 이렇게 우리 회사와 타 회사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기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과 관련돼서는 타겟 시장을 분석해서 데이터화된 진입 전략들을 구축하시면 좋아요. 주로 쓰는 건 쏨셈탐 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시장의 수요는 얼마나 되고 우리가 차년도에 어느 정도 규격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그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 또는 소비자, 고객층에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업화 추진 전략입니다. 사업화 추진 전략 중에 목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케팅을 들 수 있는데요.
자,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테스트하고 빠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뤄볼 수 있는 전략으로는 그로스 해킹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함께 이 서류를 준비해 나가고 있으신 대표님이 유아용품 구독 서비스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표님들 컨설팅을 해드리면 직접 서류를 써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가이드를 드리고 처음 해보시는 대표님들이신데도 제가 방법이나 이런 용어 또는 뭐 이런 뭐랄까요 전문화된 방향 이런 것들을 제안만 드리는데 이렇게 멋지게 잘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대표님도 꼭 오늘 설명 들으면서 함께 기재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초기 고객은 소셜미디어와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해서 첫 유저를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쌓겠다. 왜냐면 이분이 앞에 경쟁사 분석을 할 때 브랜드 인지도 없음이라고 적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쌓아보겠다. 그 다음 유저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고 커뮤니티를 꾸려서 재방문을 유도해 보려고 한다. 그 다음 그들을 구매 전환을 하기 위해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실구매 전환을 유도해 보려고 한다. 그 다음 고객 유지를 위해서는 재방문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 전략들을 세우신 바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하나 정도만 저희가 함께 보면요. 고객 활성화 유지 전략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맞춤형 구독 플랜을 도입하겠다. 그다음 리뷰를 장려하겠다. 그래서 리뷰를 쓰시면 피드백을 주는 요새 맛집 이런 데 가면 리뷰 쓰면 다른 음식 하나 주고 이런 거 하죠. 그런 것들. 그다음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 우리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조직이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살려서 챌린지를 함으로써 조금 빠른 속도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기획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고객 유치를 기획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나면 그런 걸음 안에서 우린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어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시는데요. 그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통해서 추진 전략을 제시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그림에서 기존 진행하셨던 사업이 없으시겠네요. 예비 창업 패키지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고 그 개발 중인 사업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그 과정 이후에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수요자는 누구고 또는 공급 라인업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과물들, 기대 효과들이 도출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기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로드맵입니다. 전체 로드맵은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전체 로드맵이니만큼 한눈에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서비스 기획, 목표 방향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텍스트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사업 목표와 추진 내용이 각 꼭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플로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서비스 1은 어떻게, 2는 어떻게, 스텝 3은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진 일정은 그 서비스 기획의 구체화 의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 내용과 관련돼서 추진 일정에 색칠만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담당자는 누구를 배치할 거고 그리고 그 공수를 위해서 참여 인력은 몇 명을 배치할 거고 그 과정에 산출물은 어떤 게 나오는지까지도 언급을 해주시면 좀 더 구체화 의지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입니다. 팀 구성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앞서 말한 모든 영역들을 우리 팀은 해낼 수 있어를 보여야 되다 보니까 팀을 구성하실 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보면 자, 저처럼 화면에 나온 사람 필요하죠. 그 다음 뒤에서 카메라를 찍어주실 카메라 감독님 필요하시고요. 편집해주는 인원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인원들이 있어야 영상이 촬영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 이렇게 넣으시면 영상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각 그 롤에 맞는 그런 외부 자원들을 잘 기재하셔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사업 전에 유사 사업과 관련된 실적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를 보여주는 건 수행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글로 연역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증빙 자료들을 담아서 주요 사업 실적 또는 수행 실적으로 어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 양식을 함께 기재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보다 많은 정보를 담으려다 보니까 뭔가 긴 시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영상이 너무나 짧네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설명 모자라서 나 이해를 못했어 하시는 분들, 또는 이 부분 좀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지원사업 전략연구소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